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명원섭님이 시사에 목마른 사슴입니다. 오, 꽃사슴이시구나. 라고 일찍 와서 유튜브에서 기다려주고 계시고요. 예. 이경수님은 어제 못 들었더니 학교 다닐 때 결석한 기분입니다. 다시 듣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출석 인정해 줍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각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저도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아, 여기 지금 여기. 네. 네. 자, 한번 겪어보시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유영재님, 날씨가 우중충하지만 밝게 지냈으면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네. 또 어떤 촌철님은 오늘은 좋은 소식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미리 인사드리고, 양념토끼님이 안녕하세요, 종배님, 더마카님. 계속 라디오로 듣다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시원하고 사이다 같은 방송 두 분의 티키타카가 하루를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화이팅 하세요. 라고 아주 기분 좋은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양념토끼님. 하겠습니다. 양념토끼니까 옛날에 엽기토끼 기억나세요? 도대체 그 언제적 얘기지?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죠? 갑자기 제가 불현듯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알면서 난감하네요. 뭘 진실을 말해야지. 진실을 방송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요. 대통령께 여튼. 가짜 뉴스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마시고요.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가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딸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이 딸은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을 했고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업체 대표를 맡기도 했고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기도 했었는데 이 아파트 중 일부는 지난해 임의경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유찰은 됐다고는 하는데요. 다음 달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이 부녀의 사기 행각 피해자는 161명에서 800여 명으로 늘었고요. 피해 액수도 500억 원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참 기가 찰 노릇인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한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법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실효성 높은 지원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구책을 보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말한 지원책이라는 게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등이라고 합니다. 매물을 정부가 사들여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자는 주장, 이른바 공공매입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공공매입이라는 의미로 현재 하면 100%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을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 국민 세금으로 전체 국민이 다 떠안으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입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동의까지도 필요한 수준의 그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해법의 줄기가 아니라 장가지만 건드리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자, 피해자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은 당장 쫓겨나서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최우선으로 주거를 보장하고 이어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 대책의 줄기가 돼야 될 텐데 소송은 사실 그 다음 문제죠. 길거리에 천막 치고 소송 좀 벌이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 정부가 예를 들어서 경매 중단을 대통령이 지시를 내고 그래서 6개월 경매 중단한다고 하는데 소송 건다고 칩시다. 민사죠. 6개월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불복해서 항소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6개월 경매를 중단한다고 해서 모든 게 풀립니까? 정부가 소송비 지원해 준다고 이게 풀리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격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심정이 어떨까? 일단 이게 궁금한데 이건 잠시 후 2부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원희룡 장관은 법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시선을 국회에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선집행 후 보완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 이야기도 했는데 정부에는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예비비입니다. 네, 학회님이
종배영님 건축왕이 아니고 전세 사기범입니다. 왕이란 말 쓰지 맙시다라고 해주셨고요. 김종희님도 건축왕, 빌라왕 이런 왕이란 말 붙이지 맙시다. 어디 왕이 백성이 죽도록 놔두는 사람입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건축 네. 폭군으로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에프킬러님이 정부가 미분양 구매해 주는 게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 먼저 지원해 줘야 합니다라고 해주셨고 베들레헴 바이든님은 그럼 입법부의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좀 물어주셨네요. 아니 저는 여기서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그 얘기 했으니까 퍼뜩 생각이 나는데 정부가 그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서 공공임대나 이런 걸로 다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법질서 그러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을까? 그 사업 펼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법질서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부산 동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제일 급한 건 보증금 회수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 돈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렇죠. 정부가 오늘부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유예하도록 금융권에 요청을 했지만 은행, 상호금융권 그리고 채권 추심 회사 등이 협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유예 기간도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경매 진행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희룡 장관이 법질서를 강조한 게 아니 법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채권자의 어떤 그 채권 회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그건 그 얘기는 맞아요. 근데 그건 공공 매입이 채권자의 채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 매입을 하면 채권자의 그 채권 회수를 오히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당정 협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젯밤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의 빈소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았습니다. 네. 근데 김기현 대표 피해대책위를 만났는데 항의와 질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사태를 잘 모르고 있더라. 사회적 재난이고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대책위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제 안상미 위원장의 이제 그 주장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가서 위로를 하고 약속을 하는 자리가 되는데 언성이 높아졌고 말다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한번 국민의힘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좀 잘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데 잠시 후에 피해자의 목소리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요. 이런 연설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연설에서 짚을 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첫째, 돈에 의한 매수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주어가 빠져 있지만 대다수 언론은 이걸 민주당을 겨냥한 연설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걸 고려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국민적 기념식에서 특정 정파를 겨냥한 정치성 발언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 따라붙을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부패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욕을 먹어도 아니 매를 맞아도 싼 일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사실이라면 전대를 했고요. 두 번째, 4.3 추념식을 저는 떠올렸는데 대통령이 불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다 지난해에는 갔었다. 이게 매년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그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19 혁명 기념식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을 했고 올해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4.3 추념식은 안 가고 4.19 혁명 기념식은 간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게 궁금한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설마 돈에 의한 매수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 거다? 이렇게 보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돈에 의한 매수 이 말이 현장에서 추가한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추가를 하셨다는 의미겠죠? 그렇겠죠. 근데 저는 또 가짜 뉴스를 강조한 것도 눈에 띄던데.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 허위 선동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걸로 이제 했던데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있는 어떤 주체 중에 하나가 언론이라고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는 한번 여기서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민주주의의 원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뭡니까? 견제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권력을 견제하는 주된 파트가 어디입니까? 야당하고 언론이거든요. 근데 야당은 돈에 의한 매수의 지금 주인공이 돼버리고 언론은 가짜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으면 이들은 전부 다 무시돼야 되는 대상입니까? 그러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장의 커플님이 지금은 가짜 민주주의입니까? 라는 물음을 던져주셨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님은 이거는 기념사가 맞나요? 정적 제거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라는 관전평을 보내주셨네요. 네. 한편 동봉투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목소리가 좀 밖으로 분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당내 최다 의원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 더미래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더미래가 입장문을 내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해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를 했고요. 초선 모임인 더민초도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분출하면 지도부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냥 지도부여서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개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하지 만약에 않는다면 이건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도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귀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종용을 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라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자진찰당이나 제명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어제 파리에서 기자들에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던데 지금 검찰이 어젯밤에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네. 이러면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로 가는 건 사실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만약에 전혀 본인은 모르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면 이렇게 며칠을 묵혀가면서 기자 간담회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즉석에서 바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뭔 준비가 뭐가 필요한 거죠?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고 다시 한번 좀 주변도 정리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확인 작업을 거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22일까지 검찰 수사가 끝난답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가 우리 정부 원칙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그러면 깬다는 건가요? 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추가 설명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다. 답변만 봐도 충분히 해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 상황에 대한 평가라는 게 정말로 대량 학살 공격이 있었는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의아한 거, 뜨악한 게 기사 검색만 잠깐 해봐도 러시아군에 의해서 내지 그 용병부대 있죠. 거기에 의해서 대량 학살이 있었다는 보도가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대통령실은. 근데 왜 이걸 모르는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만약이라고 하는 거 왜 가정화법을 쓰는 거죠?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전제가 다른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을 전제로 해놓고
오히려 그걸 전제로 해놓고 다른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명분을 쌓기 위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에 의한 도청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죠. 김상한 당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3월 1일에 대화를 나눴다라는 내용 기억하시죠? 하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어떤 대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직접 지원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회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논의한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해석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지원을 시사한 것이라면 정부의 방침이 선회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회의를 해서 선회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임의로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보니까 불거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전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어제 저녁 보도로만 보면은 대통령이 이런 인터뷰가 나왔는데 외교부나 국방부에서는 추가 설명 자료가 없었던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좀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2719님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짱가님도 러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들 어떡하죠? 대책은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크렘린군 대변인의 입장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방안, 첨단 무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많이 그러니까 사들여 오거든요. 자, 여기에 만약에 통제를 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 문제가 또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파급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까지 살상용 무기 지원은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정말로 깬다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파급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지금 깨는 건지 이것도 좀 소상히 밝혀야 되는 거죠, 국민한테. 그렇죠. 근데 어제 나온 러시아의 즉각 반발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발하는 거기 때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또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 또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추가 설명이 있을지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하겠고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장애인인 조봉현 씨가 무궁화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5일이었는데요. 수원역에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표를 구입한 뒤에 열차에 타려고 했답니다. 이 열차에는 전동 휠체어 장애인 전용 좌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동 휠체어가 들어가서 이제 고정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탑승을 위해서 승강장에 갔는데 역무원이 입석 손님이 가득 차서 탑승이 어렵다면서 탑승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씨는 발권한 열차를 환불한 뒤에 14분 뒤에 도착하는 다른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입석 손님이 많아서 이미 발권까지 이루어진 장애인의 탑승을 막았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근데 다른 무궁화호 열차는 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 열차에만 입석 손님이 많아서 붐비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니까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맥락으로 보면 걸리적거리니까 다음 열차 타라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아니 장애인 전용 공간이 있으면 그건 장애인이 쓰라고 있는 공간인데 그럼 거기다 입석 손님을 내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권까지 됐는데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누가 지금 납득할까요? 전장현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거기에 장애인의 이동권이 지금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좀 살피고 공감하고 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한 판에 입석 손님이 많으니까 타지 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디즈님이 말도 안 돼. 장애인 보장은 사회적 약속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정당한 비용 지불을 한 것도 이분은 보장을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앞차를 못한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아무튼 코레일은 일단 사과를 했고요. 해당 영무원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진상조사 밝혀서 어떻게 된 건지 소상히 밝히고 또 거기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